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항림 전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 이준동 부장검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 차례 들으셔서 이제 다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여기 이제 연로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대장동 일당이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듭니다. 조우영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브로커가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그 수사를 무마를 했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게 이제 그쪽의 가짜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김만배와 신항림이 가짜 인터뷰를 했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 이걸로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이제 열이면 열 사람은 다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그분을 위해서 절반은 남겨놓아야 돼. 김만배가 얘기했다는 거기서 떨어진 막대한 이득금의 절반을 뚝 떼어서 그분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 그분이 누구냐?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분이 몸통인 것이냐? 그러면 그 몸통은 이재명인 것이냐?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얘기했을 때 대장동 몸통이라는 건 뭐냐?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때 대장동 일당들이 더 일을 크게 벌리지 못할 텐데 그때 수사를 무마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논리 구조를 그쪽에서는 내민 겁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화영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만배 입장은 뭐냐? 이재명이 살아나야 내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이 무죄라면 이재명도 무죄다. 이런 말도 그쪽에서는 나왔지만 그거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이 살아나야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지금 이화영 엄청난 공직을 받아가지고 아마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김만배 벌써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명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김만배나 이화영이나 이재명이 살아야 내가 산다. 이재명과 나는 어쩌면 정치적 운명공통제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시키든 안 시키든 관계없이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신항림 그 두 사람이 한때 같은 언론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항림을 잘 아는 사이니까 한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이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만납시다 해가지고 신항림하고 가짜 인터뷰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드디어 거기에 그 검찰 구속영장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프레임 조작이었다. 라고 검찰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짜 인터뷰네 또는 뇌물 수증제, 뇌물을 수 받고 증 주고
김만배가 주고 신앙님이가 받고 이런 혐의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봤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고 보도 조작 공작 사건이다. 보도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원된 인터넷 매체가 뉴스타파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투표 직전에 그걸 400 몇십만 통, 470만 통인가요? 그 문자로 날렸다는 거죠. 그 문자 한 통 날리는데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걸 2022년 3월 6일 이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그 이틀 뒤에 3월 8일 그러니까 3월 10일로부터 역산을 하면은 3월 10일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이재명이 470만 통 문자를 발송을 한 겁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에다가 뭐를 연결시켜 놨느냐. 바로 김만배와 신앙님이의 가짜 인터뷰를 딱 연결시켜 가지고 쫙 전국에 뿌린 겁니다. 지금요. 그 이재명은 8월 9월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이제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9월 달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요.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가짜 인터뷰를 전국에 뿌렸던 그 문자 발송 비용까지도 다 토해놔야 됩니다. 그건 뭐냐? 득표율이 15% 이상이면은 거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선거 비용을. 그게 420 몇 억입니다. 43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 보조금을 다 토해놔야 됩니다. 430억을 민주당이 토해놔야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이기도 한 것입니다. 430억을 토해내면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사 팔아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민주당은 천막당사 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인터뷰를 퍼뜨렸던 470만 통의 문자 발신에 들어간 그 돈까지도 다 토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밝혀졌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프레임 조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동원된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언론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지금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언론 노조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고 구속영장이 이 정도가 적시될 거라면은 언론 노조 해체해야 합니다. 부끄럽다는 성명이 나와야 됩니다. 해체한 다음에 다시 언론인도 노조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노조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새 출발해야 됩니다. 거의 해체 수준에 해체하고 언론 노조 다시 조직하는 그런 입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장을 맡았던 언론 노조 위원장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이런 보도 조작을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